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8장 자기장의 마지막 단원인 홀 효과입니다. 홀 효과란 무엇이냐면 그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을 때, 즉 이때 우리가 그 전하는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선도 이제 힘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그 힘에 의해서 바로 그 도체 내에 전이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홀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전이차를 홀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이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Z축의 세 가지 그 3차원 공간을 직각좌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 XZ 평면상으로 이렇게 은백색의 도체가 이제 나타나 있고요. 이 도체의 전류가 어떻게 지금 흐른다고 가정을 했냐면 X축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물론 일반적인 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도선 같은 경우는 그 X축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여기 음전하가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유동 속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전자 이동으로만 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류라는 건 결국 전하 운반자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하 운반자가 양전하를 이동시키냐 또는 음전하를 이동시키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 전하 운반자는 크게 이제 나중에 우리 이걸 그 다이오드 공부할 때, 반도체 공부할 때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전하 운반자는 대표적으로 양공과 전자로 나눌 수 있어요. 양공은 대표적으로 양전하를 이동시키는 전하 운반자라고 하고, 전자는 음전하를 이동시키는 전하 운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론 도선에서는 전하 운반자가 전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자로 생각하면 이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유동 속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양전하를 갖는 전하 운반자는 전류 방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유동 속도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외부 자기장 있죠. 이 균일한 외부 자기장은 Y축 방향으로 가해진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하 운반자가 음전하인 경우하고 전하 운반자가 양전하인 경우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전하 운반자가 음전하인 대표적인 전자 같은 경우, 이때는 왼쪽 방향으로 속도 V를 갖고 자기장은 지금 Y축 방향이니까 이때 오른손으로 이제 감싸시면 되죠. V에다가 B를 이렇게 감싸지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힘의 방향은 요 윗방향이 되는 거죠. 즉 이거 플러스 Z축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걸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FB는 우리 Q V 크로스 B인데, 이 원래 공식이죠. 이걸 한번 공식에 넣어보면, 근데 이 Q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음전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V는 마이너스 X축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 D의 I head. 그다음에 크로스 B 같은 경우는 지금 Y축이니까 외부 자기장이 B, 그다음에 Y, 지금 J죠. 여기서는 B, J head.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I 크로스 J는 K head이잖아요. K head인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부호가 되면서 이 VD, B, K head. 즉 여기서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FB의 방향이 플러스 Z축이 된다. 그럼 이때 전하 운반자가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 위에서 보면 그러면 보세요. 음전하는 Z축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 위로 쌓이게 된다. 즉 윗방향이 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체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이니까 이러한 전자 일부가 위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거죠. 즉 여기는 A 지점과 C 지점 사이에 전위차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전위차를 우리가 홀 전압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하 운반자가 양전하인 경우입니다. 양전하인 경우는 지금 플러스 Q 전하가 지금 X축 방향으로 VD를 운동하는 건데, 이것도 힘의 방향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수식으로 한번 정해보면 FB는 Q, V 크로스 B인데, 여기서 Q는 양전하니까 플러스 E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VD가 X축 방향이니까 VD의 I head, 그 다음에 크로스 자기장 B가 B, J head. 근데 I 크로스 J는 K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플러스 E, VD, B의 K head.
똑같습니다. 사실 음전하가 사실 왼쪽으로 이동하나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나 결국 자기력의 방향은 윗방향으로 갔다라는 건 꼭 이렇게 수식으로도 물론 증명할 수 있지만 수식이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Q, V 크로스 B에서 보면 Q의 부호가 다르지만 Q의 부호가 다름에 따라서 이 V의 방향도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뭐 이게 달라지면 결국 부호로서는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든 음전하든 결국 자기력의 방향은 위가 된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면 전하 운반자가 양전하인 경우에서는 양전하가 위로 힘을 자기력 받으니까 윗부분이 플러스로 대전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는 마이너스, 이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하 운반자가 음전하냐 양전하냐에 따라서 홀 전압이라고 하는 A 부분과 C 부분의 전위차가, 그러니까 전위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이동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봐보세요. 지금 음전하로 생각했을 때 전자가 위로 힘을 받으면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밑에는 플러스고 위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니까. 그래서 윗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윗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이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되는 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아랫방향으로 전기력이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랫방향으로 전기력이 점점 더 커져. 그러다가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바로 자기력과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전하가 그러니까 위로의 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특정 전위차가 유지되면서 전자는 더 이상 이제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때는 왼쪽 방향으로 흐르던 전류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하 운반자가 양전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윗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위가 플러스가 되고 아래가 마이너스 되니까 이때는 전기장이 아랫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아랫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이 전기력이 없죠. 그래서 위로 힘을 받아서 위로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 위로 쌓이면 쌓일수록 아랫방향으로서의 전기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그 양전하는 위 또는 아랫 방향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원래 흐르던 전류 방향으로 그대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외부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상쇄될 때까지, 그가 같아질 때까지 그 전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하 운반자가 위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도체의 양끝 A 지점과 C 지점에서는 홀 전압이라고 하는 요 H가 이제 홀의 첫자죠. 바로 델타 V라고 하는 홀 전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A하고 C에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하면 계산해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홀 전압의 극성을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전하 운반자의 부호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홀 효과를 우리가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지금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외부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외부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나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지금 둘 다 똑같아.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다이오드 공부하고 뭐 PN 접합, 뭐 P형 다이오드나 N형 다이오드 이런 걸 공부하면 이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전하 운반자가 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전하만 있는 게 아니야. 양전하로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양공이 대표적인데, 이 양공도 전하 운반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도 전하 운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둘 다 외부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이라는 게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전하 운반자가 음전하든 양전하든 윗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윗방향으로 그 힘을 받는 건 양전하든 음전하든 똑같은데, 음전하가 위로 이동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윗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아랫부분은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죠. 근데 양전하가 윗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윗방향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되고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즉 이걸 양단의 A, B의 전위차를 측정하게 되면 이게 전하 운반자의 부호에 따라서 왼쪽 그림은 마이너스 1.5V,
오른쪽은 플러스 2.5V라고 해서 지금 이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부호가 반대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가 전화 운반자가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전류계로서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만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양전하가 전화 운반자인지 음전하가 전화 운반자인지 알 수 없는데, 도체 위아래의 AC 부분의 전이차의 부호를 통해서 어느 부분의 전이가 더 높은지를 통해서 보면 얘의 전화 운반자가 양인지 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그 대표적인 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으로 이제 자기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력 받아서 위로 한쪽 부분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면 반대 부분은 그와 극성이 반대인 걸로 이렇게 대전되는 거니까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그 전기력과 바로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R자임이 없으니까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이제 운동하는 게 없게 되는 거니까 이제 위아래의 전기장의 크기도 변하지 않는 거죠. 전기장이 딱 결정돼. 말 그대로 이때 이 전기장을 홀 전기장이라고 하면서 이 밑에 첨자를 대문자 H를 쓰는 걸로 보통 나타내는데, 이 전기력의 크기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꼴로 두면 Q는 소거되죠. Q는 소거되면서 그 홀 전기장은 VD 곱하기 B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두께가 D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이차도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요 간격이 D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홀 전기장에다가 이 D를 곱한 게 말 그대로 양쪽에 홀 전압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관계식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걸 요 밑에 이제 적어놨는데, 도체 너비가 D라고 하면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튼 너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D라고 할 것 같으면 홀 전압 델타 VH는 EH의 D를 곱하는 건데, 좀 전에 EH 홀 전기장이 VDP라고 했으니까 VDP 곱하기 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냐, 바로 좌변의 VH, 그러니까 델타 V죠. 요거는 말 그대로 전압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외부 자기장 B, 이 균이랑 외부 자기장 이거 B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거 D, 너비 이거 우리가 측정 가능하죠. 즉 홀 전압, 외부 자기장, 그 다음에 그 도체 너비를 우리가 측정하거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유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이 바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물리량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VD를 계산하면 뭘 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전류 I는 NQVD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보세요. 조금 전에 요 위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요 유동 속도를 알 수 있었어. 그럼 이제 유동 속도도 우리가 아는 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I는 전류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Q는 전화 운반자의 전하량이니까 이게 전자든 뭐 양공이든 전하량은 E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거 알고, 그 다음에 단면적 A 우리 측정 가능합니다. 즉 전류 I를 측정하게 되면 단위 부피당 전화 운반자인 요 N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는 보통 단위 부피당 전화 운반자의 수를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제시할 때 원자 하나의 그 전화 운반자 수는 뭐 한 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보통 이제 아보가드로 수하고 그 밀도 있죠. 이제 그러한 물리량을 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에서 문제를 푸는데, 실제적으로 단위 부피당 전화 운반자 수가 몇인지, 이 n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 홀 효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I는 NQVA에서 유동 속도로 정리하면 NQA분의 I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식은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홀 전압은 그러니까 VBD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VD를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그 자기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B는 ID분의 NQA 델타 V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 이게 B로 정리하면 VD분의 델타 VH가 되잖아. 근데 여기 이제 VD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이 우변에 있는 이 값이 만들어지게 돼. 근데 여기서
요 A라고 했던 게 단면적이잖아요. 이 단면적이라는 게 전류가 I로 흐른다고 하면 위에 오른쪽 그림 그려보면 요 면적, 이 면적이 지금 A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두께를 T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너비는 지금 D, 그리고 여기 두께 있죠? 이 두께를 T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면적 A를 DT 또는 TD라 쓰는 게 좀 낫겠네. DT라고 하면 미소처럼 보이니까 TD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요 A 대신에 TD를 쓸 것 같으면 이 D끼리 소거됩니다. 소거되면 남는 값이 뭐가 되냐? 바로 I분의 NQT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너비를 두께, 이 T를 두께라고 한다는 거죠. 두께와 너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무슨 물리량을 의미하냐? 딴 거 아닙니다. 전류 I 우리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전하 운반자의 수 알 수 있다 그랬고, 이 Q는 E라 그랬고, 이 두께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호일 전압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변은 다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물리량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로 자기장 값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선생님 아까는 자기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거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컨트롤해서 만드는 외부 자기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자기장이 궁금한데 이 자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즉 미지의 자기장 크기를 측정하고 싶다. 그때도 이렇게 홀 전압, 여기서는 이제 홀 효과죠. 홀 효과를 이용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용하냐? 바로 잘 알려진 도체를 사용해서. 여기서 잘 알려진 도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딴 게 아니라 바로 전하 운반자 수인 N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한번 배운 내용 한번 홀 효과를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홀 효과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결국 자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이차를 되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하 운반자는 분명히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자기력을 받는다는 건 흰 방향으로 편향돼서 이동한다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고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바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기 A 지점과 C 지점 사이에 전위차가 만들어진다. 즉 홀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홀 전압이 어떤 의미를 갖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홀 전압의 극성을 측정함으로써 전하 운반자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똑같아.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바로 전하 운반자의 부호가 마이너스냐, 전하 운반자의 부호가 플러스냐, 이 두 개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어떤 값이 달라지냐? 바로 호일 전압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일 전압의 부호를 통해서 지금 이 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양전하구나 또는 음전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 두 번째는 바로 전류에서 아주 중요한 물리량인 바로 유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일 전압은 VD, BD 요걸로 계산할 수 있거든. 요 호일 전압 우리 측정 가능하고 이 B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이 가능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고 있을 때라고 가정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 B와 이 D는 측정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서 유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 I는 NQVDA라는 이걸 통해서 봐보세요. 여기 유동 속도는 앞에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고 알았고 그 다음 Q는 어차피 E라는 걸 알고 있고 면적 계산할 수 있고 전류계를 통해서 전류값을 측정하게 되면 도체마다 다 다르다는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 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N값을 안다는 거 우리는 그 도체에 대해서 이제 잘 안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고 그럼 잘 알려진 도체 즉 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지의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 P가 뭔지 모를 때 바로 자기장 P는 I분의 NQT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거 호일 전압 측정하면 되죠. 전류계로 I 측정하면 되죠. N은 이미 잘 알려진 도체니까 알고 있죠. 이 Q는 그 기본 전압 1을 넣으면 알고 이 값을 갖게 되죠. 이 T는 지금 두께죠.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미지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을 통해서 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홀 효과로는 이러한 몇 가지 역할과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8장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